2004년 국회의원 시절로 돌아갑시다. 2004년 3월에 당 대표가 조순영이었어요. 재선 의원이었던 추미애가 최고 수석위원이었어요. 당 대표였던 그 새천년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다. 당 대표였던 조순영이 탄핵을 주도했어요. 누구 탄핵?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죠. 이때 추미애는 탄핵 불가론을 주장했는데 세 가지 이유로 불가론을 주장했어요. 첫째,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. 둘째, 열린우리당은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쪼개졌죠.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나갔어요. 그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막으려고 더욱 똘똘히 뭉칠 것이다. 셋째, 다음 총선 구도에서 우리 새천년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. 탄핵이. 이렇게 해서 조순영 대표에게 탄핵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분석적 사고력, 개념적 사고력이 아주 발휘되는 거죠. 그래서 조순영 당 대표를 뜯어 말렸는데 그러고 나서 추미애가 원로들로부터, 그러니까 여기 당내 원로죠. 그 새천년 민주당의 원로, 이 새천년 민주당의 뿌리가 저기 호남 쪽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동교동계, DJ 그룹의 동교동계 사람들, 그 동교동계 사람들을 흔히 시쳇말로 그 난닝구라고 부르잖아요. 그 난닝구. 그러니까 이낙연도 그 난닝구 그룹의 맨 막내쯤 되죠. 이낙연은 난닝구의 한 막내쯤 됩니다. 이게 난닝구,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은 난닝구가 뭔지 모를 텐데, 그 호남에 난닝구 사태가 있었어요.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당내 원로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당내 원로들이 되게 난닝구입니다. 엄청난 질책과 비난을 받았어요. 당 지도부에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여론이 좋지 않다고 야단을 쳤어요. 누구를? 추미애를. 원로 그룹들이. 이 당은 노무현을 그래서 탄핵하기로 결정했죠. 그래서 추미애가 이렇게 요구합니다. 그러면 좋다.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의원 3명은 탄핵 발의자에서 포함시키지 말자고 요구했던 거죠. 그러니까 원로들이 야 탄핵 찬성도 네가 안 했고 서명도 안 한 채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. 추미애가 이렇게 말합니다. 그렇다면 내가 찬성에 서명하겠다. 그러면 그 3명은 빼달라. 이렇게 요구했죠. 그랬더니 나중에는 추미애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서명만을 언론에 나왔고 나중에는 그 3명 탄핵 발의자에서 빼라고 했던 그 3명도 탄핵 발의자에 포함시켰어요.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난닝구든 강목이든, 강목은 그 영남계 의원, 영남계에서 뭐 쌈이 났을 때 그 강목 들고 난리를 튀겨가지고 거길 영남 쪽 사람들을 강목이라고 그러고 이 호남 쪽 사람은 난닝구라고 그러는데 다 해서 난닝구만 입고 전 발광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난닝구라고 그러는데 이 강목이든 난닝구이든 하여튼 좌우지간 이 정치판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, 이 사람들은. 그렇게 해놓고 그 탄핵 발의자의 3명을 넣었다고. 그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을. 이때 당 지도부에 누가 나타나느냐?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탄핵의 논리를 그 당 지도부에다가 제공해요. 탄핵이 가능하고 헌재에서도 인용될 것이라는 논리였는데 사실은 이 엉터리 같은 논리에 당 지도부가 다 넘어간 겁니다. 김종인의 말을 듣고. 그래서 김민웅 교수가 이 추미애의 요 책입니다. 추미애의 뭐죠? 깃발. 김민웅 교수가 대담한 요 책. 요거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. 여기에서 이렇게 묻죠. 아, 변명처럼 들리는데 탄핵에 서명한 것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더니 추미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. 엄청 후회되죠. 나 자신을 속인 거니까요. 변명처럼 들린다고 하니 가슴 아프네요. 지금 말한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예요. 물론 오해가 있다 해도 다 감수해야지요. 당시의 사정을 따져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의도나 상황이 어떻든 탄핵 찬성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니까요. 두고두고 사죄하면서 정치했어요. 내가 그걸 뜯어 말렸는데 뜯어 말리질 못하고 그냥 당에서 당 원로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탄핵에 참여하게 된 것.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 거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. 내가 나를 속였구나. 이렇게 본 거죠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인에 있습니까? 난 못 봤어요. 자기 인식이 있어야 자기를 반성할 수 있어요.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해요.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자신감과 정치적 비전과 정치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까지 노무현밖에 없어요.
후회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. 자기 성찰을 통해 원인을 분석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고 그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뭘 했다고? 삼보일배를 하는 겁니다. 삼보일배를. 그래서 여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.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추미애를 알게 되고, 이전에는 추미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. 이 대단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죠. 왜 몰랐느냐? 아니,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, 똑똑한, 판사하던 그 정치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나 보다. 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. 그리고 노무현을 탄핵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, 그냥 옳은 소리 좀 하다가 그렇게 됐나 보다. 그렇게 생각했죠. 추미애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추미애도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치했다고 했는데, 정치인으로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.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것이 바로 삼보일배입니다. 내가 잘못했다. 그것은 내가 실수한 거다. 그리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. 나는 이낙연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. 이것은 내 판단 잘못이다.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. 그리고 다른 걸로 시선을 돌려요. 김진표도 마찬가지입니다. 뭘 잘못했는지를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. 자기 직무를 맡았어.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러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. 칼 야스퍼스가 말하잖아요. 그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라고. 삼보일배를 어떻게 했느냐? 광주 금남로에서 5.18 망월동 묘역까지 15km인데 그래서 2박 3일간 한 점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했어요. 그 정도면 무릎이 망가지죠. 그래서 아까 청문회 때 그 법무장관 청문회 때 그 무릎을 스카프로 조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. 사실 나는 이 책 추미애의 깃발 이 책을 읽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집니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추격하면 이렇습니다. 혈압이 50으로 떨어지고 아득하게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러다가 원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약간 붕 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. 그런 단계가 지나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주변에 차 가는 소리가 왱왱왱 대고 그랬을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몸도 점차 가벼워지고 근육통도 없어졌다. 말로 설명하기 불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내가 구원받는 느낌이었다. 마음에 고요함이 밀려오고 청량감 같은 게 느껴졌다. 이거는 이런 상황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. 나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제 얘기는 말고 그냥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유학 중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